안녕하세요, 군입니다. 현재 제가 이 수많은 액션캠 중에서 가장 메인으로 쓰는 제품은 오즈모 액션 4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훨씬 더 개선된 야간 촬영과 촬영 시간, 기본 47GB나 내장 메모리까지 탑재된 DJI의 신제품이 나왔죠. 바로 오즈모 액션 5 프로. 그래서 원래는 제가 최근에 출시한 고프로 13 포함 에이스 프로 액션캠 3대장 중에서 과연 누가 1등일지 장단점을 비교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정말 장시간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니까요, 결론은 이 제품만 안 사시면 정말 만족하면서 쓸 수 있겠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제품일지 궁금하시죠? 그럼 빠르게 오늘 오즈모 액션 5 프로의 핵심 변경점과 경쟁사 제품과의 솔직한 비교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외관부터 볼까요? 사실 전작과 같은 폼팩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외관은 크게 바뀐 게 없는 듯 보이지만 확 눈에 띄게 바뀐 게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디스플레이. 이번에 화면 크기가 좀 더 커졌고 전 후면에 OLED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는데요. 아니, 액션캠에 OLED라뇨. 그래서 모니터링 할 때 색감 차이가 심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OLED는 백라이트가 없이도 스스로 빛을 내는 디스플레이라 리얼 블랙과 넓은 색 영역 표현과 시야각이 장점인데요. 그래서 채광입쟁한 야외에서 모니터링 하더라도 색 왜곡이나 밝기 저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타사 대비 확실히 훨씬 더 선명하고 분명한 색감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오즈모 액션 5 프로는 전작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고프로 13과 다르게 전면부 화면 터치가 된다는 것도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셀피를 찍을 때조차도 조작 편의성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촬영할 때조차 새 브랜드 중 유일하게 촬영 녹화 시간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데, 이러면 굳이 화면 터치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로 촬영이 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으니까 촬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군인님, 이렇게 계속 상시 표시하고 있으면 배터리 빨리 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걱정이 되실 수가 있겠지만, 잠시 뒤에 제가 여러 번 테스트한 배터리 사용시간 테스트 결과값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새 제품 중 가장 컴팩트하고 가볍기 때문에 휴대성도 좋고요. 이런 액세서리를 추가해서 사용하더라도 장시간 촬영할 때 손목 부담감이 적어서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빠르게 촬영 결과물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우선 이번 오즈모 액션 5 프로가 전작보다 가장 큰 개선점은 바로 저조도 야간 촬영이었습니다. 확실히 오즈모 액션 5 프로가 더 밝고 선명하게 나오죠. 그 이유는 이번에 최대 13.5스터 다이나믹 레인지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인데요. 다이나믹 레인지는 가장 어두운 부분과 가장 밝은 부분을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기술인데, 여기서 스탑이라는 거는 노출의 단계를 의미해요. 1스탑이 증가하면 카메라가 받아들이는 빛의 양이 무려 2배나 증가하는데, 그럼 13.5스탑이라는 거는 13.5단계에 걸친 명암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즉, 가장 어두운 부분부터 밝은 영역까지의 정보를 아주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모드에서도 10비트 컬러의 영상 촬영은 물론 HAG 10비트 컬러 기능도 추가가 됐습니다. HAG는 호환성이 높은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기술로 생생한 화질을 제공하면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포맷인데요. 쉽게 말해 호환성은 좋으면서 전보다 더 생동감 넘치는, 마치 우리 눈으로 보는 듯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간판의 빛의 번짐과 노이즈를 좀 더 억제시켜 깔끔하게 보여주고요. 실내에서도 조명을 좀 더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담아주는 느낌이라서 훨씬 더 자연스럽고 보기 좋더라고요. 자, 그럼 경쟁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우선 저조도 환경에서 고프로 13이 제일 어둡고 흔들림도 심하고 노이즈가 많이 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전작에도 이랬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고프로는 진짜 야간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쉽습니다. 낮에 찍을 때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셋 다 동일하게 10비트 HDR 4K 30프레임으로 찍었는데, 확실히 오즈모 액션 5 프로가 인물을 좀 더 밝게 톤 보정을 해줘 좀 더 이쁘게 나오죠. 사실 이제 액션캠은 모든 브랜드가 전전세대부터 손떨림 방지는 기가 막히게 해주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인물이 이쁘게 나오고 생동감 넘치는 색감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한데, 제가 실제로 촬영해보니까 눈으로 보는 느낌으로 가장 비슷한 건 오즈모 액션 5 프로였습니다. 그리고 오즈모 액션 5 프로는 따로 외부 마이크가 없이도 수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는데요. 오즈모 액션 5 프로와 고프로 14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외부에서 지금 마이크 테스트하고 있고요. 여러분 듣기 어떠신가요? 목소리 크게 높이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말하는 느낌으로 지금 마이크 테스트, 수음 능력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이스 프로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지금 모니터링 화면에서 보기에는 에이스 프로도 굉장히 좀 밝게 나옵니다. 이렇게 역광일 때, 이렇게 햇빛이 들 때 인물이 좀 더 밝게 나오고요. 확실히
에이스 프로가 디스플레이를 뒤집어서 볼 수 있으니까 큰 화면으로 셀피 찍을 때 되게 좋네요. 게다가 이미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괜찮은데 이번에 DJI 무선 마이크도 간편하게 연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오즈마 액션 5 프로는 타사 제품과 다르게 별도의 리시버 없이도 요즘 유튜버분들이 정말 많이 쓰는 DJI 무선 마이크를 2대나 연결해서 훨씬 더 좋게 마이크 녹음도 가능합니다. 내장 마이크로만 지금 소음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소음도 같이 녹음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자, 지금 이게 DJI 마이크로 연결해 소음하는 겁니다. 확실히 훨씬 더 지금 주변 소음이 굉장히 심한데도 잘 들리죠. 이게 최대 2대까지 연결이 가능한데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왼쪽에서 말한 사람, 오른쪽에서 말한 사람, 좌우로 오디오가 구분돼서 인터뷰 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오즈마 액션 5 프로는 자체 왜곡 제어 기능이 있어서 광각으로 찍는데도 불구하고 측면부 모서리 쪽 왜곡이 덜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마치 눈으로 보는 듯한 자연스러운 화면을 연출해주고요. 사진도 오즈마 액션 5 프로는 최대 40메가픽셀로 전부 다 무려 4배나 증가된 스펙이기 때문에 고화질의 사진도 찍을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액션캠에서 정말 중요한 발열과 배터리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많은 카메라와 액션캠을 장시간 써보니까요, 솔직히 요즘은 편집 앱이나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살짝 편집 공부만 하면 나한테 딱 맞게 색감과 톤 보정을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발열과 배터리는 그 브랜드의 물리적인 기술 차이라서 소비자가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액션캠은 주로 실내 촬영이 아닌 야외 목적으로 많이 쓰시기 때문에 장시간 촬영했을 때 이 햇빛에 얼마나 견디는지, 발열 관리 시스템과 배터리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한 번 촬영할 때 오래 촬영할 수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단언컨대 이건 압도적으로 오즈마 액션 5 프로가 좋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실내 평균 25도, 그리고 요즘 날씨가 좀 많이 풀렸잖아요. 밖에서도 테스트해보고 다시 한번 또 테스트를 해봤는데 요즘같이 선선한 날씨에서도 야외에서 테스트했을 때 고프로 13이 발열 때문에 너무 쉽게 촬영이 중지가 되더라고요. 아, 진짜 제가 원래 이렇게 액션캠을 고프로만 쓰다가 작년에 오즈마 액션 4 쓰고 이거 더 이상 고프로 못 쓰겠는데 생각이 들었던 게 이 발열 부분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차량 인터뷰도 하다 보면 차량 앞 유리창이라든지 옆에 붙여놓고 촬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햇빛에 노출이 돼서 더 빨리 기계가 뜨거워지거든요. 근데 고프로는 한 20분 찍으면 발열 때문에 촬영이 안 되고 또 한 15분 정도를 식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막 차량 에어컨 앞에다 고프로 이렇게 막 대고 있고 빨리 좀 식어라 막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았는데 오즈마 액션 4는 끝까지 촬영이 된 유일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차이가 나는지 이어서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이 정도 결과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즈마 액션 5 프로는 전작보다 무려 최대 80분이나 더 길게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촬영할 때 스트레스 없이 속 편하게 찍으실 분들은 오즈마 액션 5 프로 선택하시면 돼요. 심지어 배터리 용량도 새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은 용량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편의성 부분입니다. 오즈마 액션은 전작부터 많은 분들에게 칭찬을 드렸던 이유가 이렇게 마그네틱 방식으로 편하게 탈부착이 되다 보니까 정말 쓰기가 편해요. 그런데 이번에 고프로 13도 이렇게 기존 나사율과 마그네틱 방식을 동시에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건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따라 할 거면 이렇게 오즈마 액션이나 인스타 360처럼 이렇게 쉽게 캡을 열어서 충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이번에도 정말 이 열기 힘든 캡을 어거지로 열어서 그 다음에 충전 케이블을 꽂아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 알아보니까 또 킹밖에 별도의 액세서리를 구매해서 이렇게 마그네틱 방식으로 충전이 될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아니 이미 타사 제품에서는 다 이렇게 캡을 열어서 하는데 누가 저거를 돈 주고 사겠냐고요. 이 사람들아! 제가 이거 고프로 캠 열다가 손톱 부러졌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필 또 여기다 똑같이 이렇게 넣어준다고? 이게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즈마 액션 5 프로는 새 브랜드 중 유일하게 내장 메모리가 47GB나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1시간 정도는 4K 30프레임 영상을 찍을 수가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똑같이 SD카드를 쓰더라도 다른 타사 대비 훨씬 더 용량을 많이 쓰는 거고, 무엇보다 저도 가끔 그러지만 깜빡 잊고 SD카드를 다시 꽂아놓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난감한데 오즈마 액션 5 프로는 깜빡 잊고 나올 때도 안심이죠. 또한 와이파이 6까지 지원해 최대 80MB/s 전송 속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앱을 이용해서 빠르게 영상과 사진을 옮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전용 앱을 통해서 다양하고 재밌는 효과를 쉽게 적용시켜 편집도 가능하고요. 그 밖에도 오즈마 액션 5 프로는 전문가분들을 위한 기로그 M 컬러 모드 지원하고 최대 4K 120프레임으로 고화질의 슬로우 모션 촬영하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피사체 추적으로 이렇게 인물을 계속 추적해주는 기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들고 다니면서도 알아서 자동으로 피사체를 추적해주니까 내가 계속 확인하지 않아도 초점이 나가지 않아 안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새로운 오즈마 액션 5 프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는 여담이지만 개인적으로 고프로가 참 안타까워요. 왜냐면 예전에 액션캠 하면 고프로다 라는 대명사로 자리 잡을 만큼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는데 이제는 약 1년 전에 출시한 에이스 프로보다 못한 기술력으로 새 제품을 출시하다니, 제가 왜 맨 처음 이 새 제품 중 하나만 사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른 거보다 액션캠 보실 때 발열을 얼마큼 잡아주는지, 한 번 촬영할 때 얼마나 속편하게 장시간 촬영이 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돈 현명하게 쓰실 수 있게 도움이 되었기 바라고요.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군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빠잉!